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어떤 추세 반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즉 4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 기간이죠. 그 다음에 바로 수요일 날 개장이 되는데요. 이 수요일 개장까지 불안성 부분, 즉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등적 요인이 분명히 나온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정지현 멘토님께서 코스피 오늘 장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959.44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 유입이 들어오면서 일단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00 가까이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1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 주 이제 연휴죠. 연휴에 대한 이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기엔 힘이 든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항상 저항대 자리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196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 보게 되면 1930포인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96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나름대로 좀 하방 경직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96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질 폭은 30포인트 남짓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비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있고요. 중국 쪽에도 발표가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을 받겠죠. 만약에 개파락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1960포인트 이하권역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는 시초가부터 매수를 해보는 전략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필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만기일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 매수 권역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적극적 매수 권역대에 대한, 얘기들은 바로 근거가 되겠죠. 이런 근거들은, 미국의 FOMC 회의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시장은 지금 상방적으로 그들은 가닥을 잡아가지고 있는 형국이고, 결국은 추세선상을 안 끊는다는 것은 FOMC라든가 FOMC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지표가 좋아서 나쁘게 나오는 것이고, FOMC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지표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좋게 나와요. 시장은 똑같은 뉴스에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뉴스에도 강하게 반응한 것은 강세장이고 똑같은 뉴스에도 약하게 반응한 것은 약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그들 내에서는 벌써 강세장이 출현이 계속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책상 경제를 내버려 두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빠질 권역대가 없다. 즉, 오늘 지수에서도,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바닥 권역을 돌려 세우는, 즉, 반등 영역권대에 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매수 권역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포인트 갑니다. 가는데, 자, 변동성이죠. 아직은 변동성 구간에서 반드시 이 추세상 반등 영역이 온다면 순항 랠리 쪽으로 바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든 관점에서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간다는 쪽에 무게를 더 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간다는 쪽에 무게를 실른다면 제가 2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3월 달, 4월 달 지나면서 분명히 아마 소외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2월달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권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별적 상승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누리려면 결과적으로 종목 선택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셔야 되는데, 그 재편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전화 상담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빠르게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 부분은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증시 퀴어보스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보내서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마도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택이 되신 분들은 정해사단에 무료 멘토링 1개월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또 있죠, 이벤트가?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에 대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금일도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번 주에 채택된 사연 같은데요. 정재현 멘토님께서 읽어주시죠. 자, 휴대폰 뒷번호가 6985님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 주식 경력은 이제 3년 차고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주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깡통도 여러 번 차봤고 앞으로 공부도 제대로 할 생각인데요. 사실 자신도 있지만 불안감도 큽니다. 전문가님,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 현실적인 조언, 이게 뭐 있을까요? 전문가님 딱 한마디로 짚어주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 네. 예.
저는 한마디 좀 딱 드리자면 심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있죠. 그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식시장이 심리에 많이 흔들리고 휘말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 게임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심리에서 분명히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준상 요인들은 공부를 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중장기와 단기 매매를 구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포지션, 단기 매매 포지션에 대한 비중들, 왜? 전업 투자자가 되면 생활비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면 단기 매매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로 간다고 해서 막연하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포지션상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근데 그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한 종목을 다시 오르는 구간에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되면 전업 투자자로서의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게임.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 주식 투자라는 자체가 심리적 싸움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심리라는 두 글자를 화두로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아니면 1577-7451로 문의하세요. 저희 문화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저희 이제 대안주 오늘도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소형주고요, 내수 섹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의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사의 수혜가 되겠죠.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매수를 하셨네요. 42,000원에 비중 7%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증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을 했을 때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 작업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뭐 구조조정 혹은 M&A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등락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증권은 인수를 당하는 쪽이 아니라 인수를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좀 잡혀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점포수도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즉 나름대로 이 구조조정을 좀 나름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는 있으나 조금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42,000원 정도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라면 저는 일단은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축소를 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42,000원짜리대를 넘어가야지만 44,000원짜리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42,000원, 2차 44,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즉 리스크 관리짜리대는요, 약 38,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가 왔네요. 피디님, 이 4252님, 이분,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섭외해서. 이분 모시고 저희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252님, 문자,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자, 락앤락, 땡!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리실까요? 자, 저번 하루 딱 반짝 맞추시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자, 종목 이어갈게요. 백산입니다. 5,600원이고요. 비중이 50%라고 얘기를 하셨고, 왜 이리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9994님. 자, 백산.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매수 권역대가 좀 잘못됐는 게, 일봉상에서 자, 보세요. 제가 추세를 꺾을 때는 가능하면, 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꺾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추세를 꺾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추세상 하락 부분을 겪었고, 그 다음에 둔각이 나왔고, 그 다음 다시 드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빠졌어요. 이거는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지, 백산의 어떤, 하락 추세상에서 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대는 맞아요. 근데 요게 저항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요거 차트를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요 저항대를 한번 보세요. 요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에서 지지를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음을 제가 시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대를 뚫어내야 됩니다. 결국은 5,100원대짜리, 5,100원대짜리, 5,15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뚫어내야 결국은 다시금 재상승 구간인 6,600원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6,600원대는, 자, 어떤 기대감이 부여가 돼야 돼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갤럭시 노트라든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휴대폰은 점점 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 정책이기 때문에 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PC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하드 케이스가 아닌 소프트 케이스인 가죽 케이스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일반 가죽 피혁을 생산하는 백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신제품들이 출시가 돼야만 제대로 된 상승 권역대가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아마 하반기쯤에 6월 이후죠. 그때쯤 돼야 제대로 된 제품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부터 상승 가닥을 이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쯤 되면 한 5,700원대까지는 올라와 있으리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해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비중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6,000원대 이상, 그러니까 6,500원대 이상이 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네요. 25,8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락세 때 못 벗겨냈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종목군들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깨게 되면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25,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요때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점을 깨게 되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매수가 정도 부근이 오게 된다라면 지금 비중 30%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매도를 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대, 즉 손절가는 2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유화 75,000원에 비중 10%라고 3832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한유화가 최근에 계속 추세상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지를 받아야 될 69,000원대, 즉 이 부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걸 깨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에 바로 밀렸던 자리대, 그걸 뚫고 나왔던 자리대를 보면 되겠죠.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고, 자,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여기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항대 부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만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지대고 연역까지 거의 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자, 전에서 밀렸던 자리대, 즉 여기까지의 반등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1,000원대까지인데요. 이 81,000원대까지의 반등을 노리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전략이 맞고, 대한유화 지금 내부적인 악재는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화학 쪽 섹터가 아직은 크게 추세 반전형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대한유화가 투자했던, 바로 폴리옥사이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야만 결과적으로는, 추세 전환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추세 전환이 나와야, 지금 투자자분께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대한유화는 여전히 지금 좋은 권역대에 와 있다. 즉, 매수 좋은 권역대에 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 세 번째, 네 번째 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매출 확대 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광전자 좀 궁금해서요. 네, 광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70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인데요. 20%요? 예, 예.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자사주를 뭐 처분했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요. 네. 그게 자사주가 처분하면 좋은 쪽으로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자, 일단 광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시기가 약 4월 10일 정도가 됐네요. 그죠? 예, 예, 예. 이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넘겼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4월 10일경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있네요. 그죠? 예.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 부분들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결국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주당 지금 매도를 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딱 보니까 주당 2080원에 자사주를 처분을 했어요. 예, 예. 주당 2080원. 예. 그럼 2080원에 큰 물량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세 차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러면 저 큰 물량을 누군가는 받았는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자사주 매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받았겠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호재로 볼까요? 악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재로 보셔야죠. 호재로요? 네, 그냥 일단 갖고 가세요. 일단 예.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3개년 연속적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적자가 커지게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재무 구조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빚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PBR 기준으로 해서도 0.4배,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LED 예, 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나리지온하고 예전에 고덴시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이 광전자라는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네. 재무구조가 이상이 없고 PBR이 낮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턴어라운드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일단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1차적으로 목표가는 약 한 2,7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2,700원이요? 네, 2,700원 정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2,000원을 좀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예. 2,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냥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지금 처음 문자 보내시는 3457님 포함해서 10분의 정답자분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 세 번째, 네 번째 고개 넘어가자마자 바로바로 정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4252님, 이분은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소리, 맑은 소리, 영창으로 보내셨네요. 땡!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바로 효성 ITX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50원이라고 7619님 남겨주시네요. 다음번부터는요, 이 종목 상담 하실 때는 반드시 비중을 남겨주세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자, 지금 효성 ITX가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격들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선이에요. 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12평입니다. 그죠? 이 12평인데 이 12평과 조우를 하니까 바로 주봉상 12평과 조우하니까 바로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주봉상 12평가 조우하는 구간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딸려온다면 바로 16,500원대 부근이 살짝 부딪혔다가 올라오거나 그 근처에요. 그 근처에서 살짝 부딪혔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아직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없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격을 좁히려고 들어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격을 좁혔다가 반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 매수하실 때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부분들 꼭 좀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등 나온 종목들은요. 반드시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대가 있습니다. 그 구간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자 22,3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7,000원대까지 빠졌으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빠졌다가는 막연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는 막연한 어떤 심리상 매수를 하시면요. 늘 손실권역을 조금 더 맛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도 분명한 자리대가 있고 매도도 분명한 자리대가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게 16,500원까지 빠지더라도 마음 꽉 먹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수익 구간대에서 바로 털어내시고 16,500원 그 부근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셨네요. 30만 8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현대모비스도 참 징그러운 종목입니다. 상단에는 32만원이고요. 하단권역은 25만원 정도, 즉 박스권역을 지금 횟수로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상단을 좀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29만 4천원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28만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만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30만 8천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30만 8천원을 일단 조금 더 올라선 32만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7,500원에 비중 15%라고 0476님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그죠? 자,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수익권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권역이 자, 글쎄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이 저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하셨을 때는 그만한 모멘텀이나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 자리로 본다면 이 구간은 매수 권역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강하게 지금 62평과 122평이 딱 같이 맞물려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2평과 122평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죠? 작년 8월 달에도 그랬고, 자, 이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작년 8월 달에도 이 부분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도 그랬고, 올해 지금 3월 달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월 달에서도 이 부분을 결국은 뚫지를 못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부근대까지의 어떤 끌고 가는 전략 7,900원대 끌고 가는 전략 하나와 그다음에 지금 지금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종목은 일단은 둔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한은 안 보는 전략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걸 먼저 권해드릴게요. 7,900원대까지는 시장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진폭이 지금 짧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짧으니까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럼 7,900원대 위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이게 강하게 추세선상 이 62평과 122평을 꺾지 않는 한은 자,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U 플러스를 매수하셨어요. 1,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U 플러스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1차 1,600원짜리대를 넘어서 줘야지만 11,000원대 초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6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1차 1,600원, 2차 11,2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사료인데요. 이 우성사료 잠깐만요. 3,030원에 비중 30%라고 1029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부 매수를 하시고 이제 궁금하신 건데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부분은 상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1일, 2일, 3일에 강한 지금, 양봉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항대로 보이는 것들을 다 뚫고 올라오고 있으면, 자,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3,100원대까지 굉장히 지금 단기적 성향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3,100원대까지의 단기 권역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봉이 보시다시피 밋밋하고 월봉 역시 보시다시피 밋밋합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3,000원대의 박스권과 그 다음에 2,800원대의 그 박스권 그 사이에서만 지금 몇 개월째 살짝 올랐다가도 다시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짝 올랐다가도 늘 윗꼬리를 길게 다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계속 보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시세 나왔을 때 안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저는 직장인이시라면 당연히 지금 수익 권역대에 계속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되고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계속 보셔야 되는 가격대라면 바로 단기적인 접근 구간인 3,150원대까지 그 이상에서 분할로 차익 실현해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웅진 싱크백을 매수하셨어요. 6,7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웅진 싱크백 같은 경우는 뭐 학습지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쪽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황금돼지띠입니다. 그때 이 황금돼지띠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해서 출산율이 좀 잠시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그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그대로 현재 보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 매도를 안 했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탈피를 해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 약 8,5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때는 약 한 9,500원, 1,000원 정도 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8,500원, 2차 9,500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7,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제강이고요. 6,820원에 10% 1833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한제강,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요 박스권을 지금 짚어드릴게요. 이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바로 7,600원대와 5,800원대 박스권 내인데, 자, 상승이 온다면 7,600원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7,500원대까지 올라와 주겠다 요 생각은 하는데 굳이 그렇게 잡아가지 마시고 7,000원 이상 오면 빠져나오세요. 저는 대한제강에 대한 시각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직은 철강 섹터에서 특히 대한제강은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종목군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들고 가시는 게 아니고 수익권역에서 빠져나오셔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즉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웰크론 강원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3,500원의 비중은 5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발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나름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횡보를 해줬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하락세 때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3,500원짜리 때면 거의 박스권 상단권역에 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3,100원짜리 때 3,100원에서 3,500원 요 자리 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3,100원 이탈 시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이제 마지막 힌트죠.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자일러사를 인수 이후에 매출 확대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이 수급적인 측면인데 기간이 한 달간 22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인데요. 서울반도체입니다. 41,000원에 비중 30%라고 얘기하셨네요. 자, 서울반도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지대 영역까지 거의 빠졌습니다. 바로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한 번도 주봉상에서 조우하고 있지 않는 구간, 즉 그러니까 지금 62평 이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던 구간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돼서 빠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LED가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순 실적에 대한 우려라면 아직은 성장성적인 부분, 그리고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것은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이 영역대, 늘 이 영역대에서 38,700원대인데요. 이 영역대에서 저번에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어요. 주봉상 몇 번이나 이 영역대를 터치해가면서 다지고 해서 올라온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역대에 매수대기자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없이 이만큼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 4일간의 휴일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매물들, 즉 한머니 자금들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권역대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권역대고, 오히려 지금 권역대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한 권역대이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G엔트입니다. YG엔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2,700원에 15%입니다. 15%요? 네, 이거 오전에도 혹시 상담받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오늘 무상증자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상증자 하고 나면은 주가가 빠진다던데. 권리락이 좀 됐죠, 오늘? 네. 그죠? 네. 지금 62,700원짜리 때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권리락이 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49,300원에 돼 있는데, 네. 주당 이게 0.088주예요.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계시면, 네. 9주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유상증자가, 발행가액이 44,600원이에요. 네. 44,6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아마 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네. 유상증자 받을 거냐고. 예. 그러면 받는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 받고 난 이후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지금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부분들이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건 수정주가를 적용했던 부분들인데 수정주가로 적용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상증자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끌고 가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네. 유상증자 받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유상증자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 걱정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대우조선해양이요. 아, 대우조선해양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33,800원. 33,800원. 비중은요? 30%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근데 이- 오늘 또 급락을 하고, 네. 이 선에서 좀 견뎌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요, 어떻게 될 건지. 일단 뭐 살짝 깨졌어요. 그 지지받아야 될 구간들이 바로 28,000, 이제 한 800원대인데, 이게 살짝 깨졌죠. 그죠? 근데 이걸 네. 깨졌는 거를,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 부분을 일단은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오늘 거래량을 되게 키우면서 28,800원을 깼으면, 저는 손절의 관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 한머니 자금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물대를 그냥 뱉어낸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의미에서. 그렇다면 지금 구간대는 오히려 이거 손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대입니다. 아, 그렇다고 그래요? 추가 매수해야 될 구간대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24,000원대까지 오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33,000원에서 이까지 꺼지는 동안 손절 안 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시겠다는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죠? 3만원 선에서 지지를 하길래, 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예. 대우조선해양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려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부실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계속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황 전체가 지금 이거 부실 수주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STX 때부터 지금 STX가 조선해양이 상장 폐지 나온 이후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실제로도 부실 수주를 했고 그러면서 또 급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불똥들이 다 튀는 거예요. 조선업황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지금 약간은 다릅니다만 좀 작은 벌크선 위주의 어떤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이 현대미포조선조차도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황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경기가 살아 돌아온다. 즉 경기 지표의 호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들고 가셔야 돼요. 3만원대는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돌려 세우기는 힘들고 아마 계속해서 어떤 기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기간 조정 다음에 바로 상승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지금 적어도 7개월, 8개월까지는, 7월달, 8월달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 기간 조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7월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넉넉 잡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만약에 25,000원 권역대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걸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니, 전 추가 매수보다 이게 네. 더 밑으로 얼마만큼 더 빠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25,0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근데 시장을 만약에 여기서 든다는 분위기 쪽으로 간다면 25,000원까지는 안 빠져요. 근데 시장이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황적인 측면 그리고 조선 업황적인 측면이 계속 안 좋은 쪽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25,000원대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정도 비중에 손실이 이 정도 되면 30%는 비중 많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까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비중 줄일 필요가 없죠. 아, 네. 예. 지금 구간대에서는 비중 줄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차분하게 그냥 입 꽉 깨물고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을 다 손절해버리고 조선업황 쪽을 안 보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권해드릴게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왜 그래 당황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좋습니다. 3457님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 전화 많이, 전화하고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4일간의 연휴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도 참 기쁜 반면에, 지금, 앞으로 이거 그 4일 동안에 어떤, 이제 글로벌 흐름들이 나올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지금 모든 분들에게 4일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연휴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4일간의 긴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은 잠시 주식 잊어버리시고 저희가 멘토링 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리시고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는 한 4일간 쉬고요. 수요일날 찾아뵈야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날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